금일은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군들에 대해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 드려볼게요. 그 중에 27개 종목 정도를 간추려 봤는데요.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종목 내용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이 PER, 그러니까 3분기 실적만을 보고 평가하는 것, 매입 가격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을 사도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지금까지 매매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한번 참고를,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투자의 지표는 아니고요. 그리고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이거 역시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왜 넣냐 하면 이 법적 분쟁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백 개 종목에 대한 실적이 나왔는데 거의 1000개 종목 가까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중에 어닝 서프라이즈 중에서도 저평가된 종목군들이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간추려 봤어요. 못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소외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LG전자가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이 9,590억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시총이 14조예요. 그럼 1년에 4조 정도 번다라고 보시면 PER로 따질 때는 3.72배, 3년 반이면은 이 시총만큼을 전부 다 뽑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것을 바로 멀티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87,100원인데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면 간다라고 했을 때는 9만 원을 돌파를 할 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일정 부분 빠진다라고 해서 소외가 될 때 85,000원 정도 수준, 그러니까 딱딱 떨어지는 가격을 좋아해요.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은 프로그램 알고리즘, 프로그램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지지를 보이거나 아니면 그런 자리에서 저항을 뚫거나 이랬을 때 들어가는 가격이 상당히 수익을 내기가 수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가격들은 85,000원을 지지받을 때 내지는 9만 원을 뚫을 때, 그때 LG전자는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분기 영업이익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수급이 돌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추세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실적도 좋기 때문에 언제 한번 이 슈팅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실적 대비 분명히 저평가된 종목은 맞다. 그 다음 종목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있죠. 현재 시총 358조고요. PER로 보면은 7.29배. 글로벌 반도체라든지 IT 기업의 삼성전자로서는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수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시총이 적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이 니케이 225개의 산술 평균, 시가총액이 크거나 시가총액이 작거나 상관없이 한 종목은 그냥 한 종목일 뿐이다 라고 해서 n분의 1로 니케이 지수가 결정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가중평균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358조 원의 지금 시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K200으로 따졌을 때는 20%가 넘어가기 때문에 해외에서 볼 때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K200을 불공정 거래다라고 해가지고 야간 선물에서 제외를 하죠. 야간 선물에서 K200의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 CME에 상장한 한국의 야간 선물이 이게 불공정 거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K200 지수가 한 종목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시총에 따라서 이게 국내 증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떻게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자리에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가 신고가를 뚫을 때, 그랬을 때 더 올라가는 거고요. 6만원 수준에서 거의 신고가 수준에 지금 올라가 있다. 국내 증시가 신고가를 뚫을 때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LG화학은 지금 PER로 14배 정도 수준. 자, 이번 분기에 영업이익이 9천억이 나왔어요. 등락률로 보면 전일 6.35%가 상승을 했고요. 이것은 저는 70만원 지지저항 공방을 하면서 돌파할 때 들어갔던 부분이 있고요. LG화학 싸요. 이 고성장주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영업이익이 9천억 중에 2차 전지 부분이 절반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석유화학 쪽에서 본격적인 2차 전지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물적 분할이 되면서 그동안에 굉장히 저평가된 부분들이 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물적 분할 이후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주 회사로 LG 에너지 솔루션, 즉 2차 전지 분사를 한, 물적 분할로 분사를 한 기업의 지주 회사로 움직이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회사의 전망은 지주사이기 때문에 사업회사보다는 탄력이 좀 둔화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는 아직 물적 분할이 되기 전까지는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의 실적에 따라서 맞춰주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지수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가 일정 부분 상승한다라고 하면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죠. 이거는 아마도 70만 원 정도면은 사서 수익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매수를 한 부분들이고, 그냥 지켜보세요. 차트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주 깔끔한 차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 상당히 많이 눌렸는데, 특히 외국인의 폭발적인 매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기관이 조금만 붙어도 이렇게 엄청난 주가 상승을 이룬다. 즉 이거는 메이저 종목군들, 기관과 외국인의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있고요. 이거 역시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3분기 영업이익이 250억대. 한미반도체는 리로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뭐 인도라든지 여러 공장을 이전을 했죠. 중국 위주에서 다른 나라로 리로케이션을 시켜가지고 리스크를 많이 줄였어요. 지금 주가는 일정 부분 박스권을 탈피하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다. 여기서 뭐 뚫는다라고 하면 신고가를 다시 뚫으러 가지 않을까라는 것도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지금도 PER이 6.0, 3분기 실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싸죠. 시장이 꾸물꾸물했음에도 2% 갭을 띄우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보통 좋은 종목군들은 갭을 띄우면서 이런 식으로 올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종목은 또 환율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많이 빠지면 조금 리스크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심히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는 뭐 PER 6.0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 이거는 제가 일부러 올려놨어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18.19배 그 정도고요. 이런 거는 매매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지금 차트는 별로 안 좋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도 일정 부분 밑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한 번씩 들어와 가지고 슈팅이 걸린다라고 하면 한순간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된 부분이다. 삼성전기는 저는 이 가격에는 못 사겠어요. 변동성이 좀 커요. 이 주사업이 MLCC인데 MLCC 가격이 상승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지금 현재 14만원 수준인데, 이게 좀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얘는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근데 레벨업이 된 기업은 맞아요.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레벨업이 되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 쪽으로 취임을 한다라고 하면 이 삼성전기 역시도 상당히 좀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삼성전기와는 좀 많이 틀리다. 기업에 대한 위상이 좀 많이 커졌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서울반도체 현재 싸죠. 3분기로 따졌을 때는 10.33 정도인데 지금 현재도 싼 상태지만 매매를 할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고려아연 같은 종목도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주예요. 돈 가격,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탄력을 받고, 그리고 이거는 굴뚝주다라고 해서 환율 하락, 그리고 펀더멘탈을 따진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군들 괜찮습니다. 지금 39만 4천 원, 이 주가가 비싼지 싼지를 잘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과거 고려아연에 대한 가격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차트는 별로 안 좋죠.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못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 과거 2011년도 보시면은 엄청나게 갔었죠. 이게 5만 원부터 해가지고 리먼 사태 이후에 그 당시에도 주도주였어요. 2011년도 한 8배 정도가 한 2년 사이에 상당히 올랐었죠.
골프존이 있고요. 이 골프존은 7만 원 정도면 사도 될 것이다. 그냥 밑에서 많이는 안 되나는데 좀 걸려가지고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장 상황을 좀 본다라고 하고, 골프존은 전형적인 내수주이기 때문에 국내 내수주, 어떻게 보면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주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게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골프존이라든지 뭐 오스템 임플란트, 뭐 오스템 요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내수주이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할 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탄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전일 3%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삼성 SDI보다는 LG화학이 싸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을 제가 보는 거고, 역시 시장의 고성장주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될 수 있는 종목군들의 하나죠. 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 코미코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잘은 몰랐어요. 지금 현재 7.4배, 시총이 한 3,492억. 요런 종목군들이 한번 베팅이 들어오면 상당히 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는 3분기에 급락한 다음에 저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서서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박스권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에서는 지금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외국인의 매수가 밑에서부터 계속 사모으는 부분들이 이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한 번쯤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서울 바이오시스 시총이 한 6,600억 정도 되는데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독은 항상 얘는 실적이 괜찮아요. 실적이 괜찮은데 경영주 쪽에서 욕심이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한독과 한라를 저는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는 없는 종목이다. 박스권을 그리면서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그 다음에 TCK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1조 1000억 정도의 종목이고 지금 13.38배. 차트로는 재미가 없죠. 이게 10만원을 돌파할 때가 재밌어지는데, 이게 시총이 뭐 작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왔다 나왔다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게 붙을 때 실적은 괜찮기 때문에요. 시총이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봐야 된다. 종근당이 있고요. 종근당 좀 지루한 종목이죠.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는 한국의 유튜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유튜브와 가장 비슷한 플랫폼, 그렇기 때문에 수익 모델도 비슷해요. 별풍선과 광고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지금 현재 추세가 괜찮죠. 실적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PER이 4.53. 내수적인 부분도 있고 또한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고점 돌파를 노려보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베팅을 많이 하고 있죠. LNK 바이오, 여기 실적 잘 나온 종목 중에 바이오 종목군 중에 PR이 30, 50 막 이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컨센서스, 그런 종목은 다 뺐어요. 본인들이 찾아가지고 그냥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는 거지, 그거 잘못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이슈에 의해서 이슈가 또 이상한 이슈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급락해가지고 손실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리스크를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지수가 상승하면은 지수만큼 이상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군이고, 지수가 하락한다라고 해서 어이없게 폭락하거나 이런 종목군들은 다 제거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LNK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일 8%가 급등을 했죠.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에요. 자, 이거는 신고가를 지금 뚫고 있다. 트레이딩에서도 좋고 지켜볼만 하다. 자, 그리고 엑시콘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역시도 신고가를 지금 뚫으러 가고 있죠. 슈피겐 코리아. 이거는 뭐 꾸물꾸물해요. 박스권을 그립니다가 얘는 거래량이 좀 터져야 돼요. 일봉상으로 한 500개 정도를 보면은 이 지금 추세가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박스권을 그리다가 기관과 외국인 종목이기 때문에 박스권을 그리다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배팅이 들어오면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거 역시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많이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통신주 중에는 LG U+가 있어요. 이 종목은 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다. 흘러내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통신주고, 이게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1,100원, 뭐 1,000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이 가치 투자로서의 평가를 받는 부분들이 있죠. 통신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50% 이상을 투자를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SK텔레콤, 그 다음에 LGU+, 이러한 종목군에 대해서 50%가 넘는 투자가 못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일정 부분 오르다가도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또 팔고 나가고, 왜냐하면 이거는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KTNG, 어떤 분이 댓글로서 KTNG를 보유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KTNG는 아주 대표적인 내수주 4,346억에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주가는 82,900원이고요. 시총은 11조다. PER은 6.5다 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도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주고요. 환율 하락이 되면서 이쪽으로 매기가 좀 쏠려야 돼요. 외국인은 지금 현재 KTNG에 대해 베팅을 서서히 늘려가고 있죠. 그리고 기관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환율이 바이든 효과로 1,100원이 무너지고 그런다라고 하면 갑작스럽게 이게 8만원 이렇게 가다가 이게 상당히 올라갈 수 있어요. 보시면은 과거에 뭐 10만원, 12만원 그렇게까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얘가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주기 때문에 뭐 1,100원 무너지고 1,000원 무너진다라고 하면 서서히 어느 순간에 막 올라와가지고 이상하리만큼 막 10만원, 12만원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어요. U+하고 KTNG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카카오를 여기다 집어넣는데 이게 성장주죠. 성장주인데 PER이 지금 3분기 실적 대비해서 1,20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지금 시총이 32조 정도의 시총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카카오뱅크죠. 카카오뱅크 4차 산업이에요. 과거에 금융지주사,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것에 비해서 카카오뱅크는 상당히 간편하게, 그리고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이용하는 인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것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엄청나게 갔죠. 15만 원.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 수혜주예요. 카카오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빠질 수 없는 종목이었죠. 이 종목은 지금 상황에서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 대비해가지고도 지금 PER이 한 68배 정도, 그 정도 고성장주이긴 하지만, 자, 그리고 바이오니아 이 종목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번에 영업이익이 424억이 나왔고요. 지금 보면 3.51배 PER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봉상 차트인데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위에 보시면은 32,000원에서 22,000원까지 빠졌다가 뭐 올라갔다. 지금 서서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3분기에 막 죽을 썼죠. 어마어마하게 죽을 쓰면서, 그러니까 2분기에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오버슈팅이 나온 상태에서 조정을 보인 상태에서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또 올라가고 있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요. 3분기만 보면 3.50 정도의 PER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빠진다라고 하면 또 슈팅이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 웹젠인데, 이 웹젠이라는 종목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지난 분기에도 신작 게임이 나왔고, 근데 얘는 웃기는 게 뭐냐면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요.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보면서 컨센서스를 과연 이걸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컨센서스를 높게 잡거든요. 웹젠은 계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기 때문에 내수와 수출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한번 슈팅이 걸리면은 또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위든 아래든 추세를 결정할 지금 단계가 아닌가라고 보고요. 이번에 컨센서스를 높게 잡았는데 계속 돌파를 해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니까 슈팅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기도 하고요. 좀 보고 있어요. PER이 한 6.9배 정도 되고, 제가 27개 정도를 지금 추려놨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가장 좋은 종목군들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죠. 거기에는 또 작전이 필요한 거고 대주주의 의지, 실적만 가지고도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 하지만은 이런 종목군들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잃지 않는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으로 그날 강한 종목을 택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제로섬 게임이고 거기에 스킬 능력이 뛰어난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돈을 다 끌어모으는 거고요. 일정 부분 손절이 안 되는 분들은 만주, 10만주를 사가지고 팔고 나갔을 때 그 종목은 처참하리만큼 상당히 빠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안 되는 종목군들은 그래요. 근데 그게 이슈가 되죠. 거기에서 뭐 재료를 만든다. 재료라는 것은 얼마든지 세력들이 만드는 것이고 뉴스를 조작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지만 그게 테마라는 것을 형성하면서 스킬 능력을 가지고서 수익을 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근데 96%의 개미들은 결국은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일부 소수의 선수들만이 수익을 내기 때문에 거기서 특화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 자기 자산을 다 잃고 탕진하고 도태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금일 매입할 수 있는 가격들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또 시장 상황과 맞아 떨어지고 막 그래야지 수익이 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알아서, 여기 나온 종목은 어닝 서프라이즈고 이게 변동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좋은 종목군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